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뺨도 때리고 어떨 땐 물건도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적이면서 끊임없이 보고를 합니다. 다 널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몰라? 이뻐에는 그게 심합니까? 손수건입니까? 왜 조명을 어둡게 해요? 아 왜요? 왜? 평소랑 똑같은데 눈부시게 밝은데 뭐가 또 하여튼 이상해.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항상 틀려. 예민해. 그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 이상해요 평상시 같은데. 잠깐만요. 네. 우리 언정 씨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가스라이팅이라고요? 네네. 가스라이팅이 이게 쉬운 개념입니까? 아, 네. 이 가스라이팅이 조금 말이 어렵죠. 예.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요. 영국의 연극입니다. 아내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결혼한 남편이 가스등을 희미하게 켜면서 이때 아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망상, 환각, 환청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아내가 조금 왜 그러지? 이랬다가 남편이 계속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의구심.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서 남편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심리학 용어에서의 가스라이팅은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마음 심리적 상태라든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요. 그리고 조정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자기 어떤 분별력이라든가 또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흐려져요.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서서히.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착이라는 이 명칭을 딱 들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맨날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 그다음에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족, 그다음에 내가 무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직장 상사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용어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배우 서혜지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경우는 어떤 식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보시면요. 네. 행동 잘하고 있느냐? 네. 예. 당연하다. 딱딱하게 해 뭐든지 스킨십 노노. 그럼요 네. 김딱딱. 네, 김딱딱. 굉장히 복종적인 것 같이 네.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가스라이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여기서의 가장 기본은 아주 지나친 지시와 명령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또 배우는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적이면서 네, 맞아요. 끊임없이 보고를 합니다. 맞아요. 상황에 대해서. 맞다. 왜냐하면 예.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신감, 그다음에 의구심,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이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황을 보고하고 이것의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여기서 서희지 씨가 상대방에게 대신 판단을 해주죠. 잘했어.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판단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스라이팅에 들어가는 거죠. 애착의 형태를 띠고 예. 등장하기 때문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예. 준비되셨죠? 네, 네. 네. 큐. 엄마, 나 오늘 일 끝나고 회식 있어.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안 돼. 6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지. 아니, 회사 끝나고 회식하면 어떻게 6시까지 들어가? 아니 엄마 좋으라고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지. 얘는 항상 문제야 문제. 네. 이거 되게 자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쵸. 얘기는 네. 일생 듣고 자랐는데 이게 설마 가스라이팅은 아니겠죠? 근데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머 우리 집도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그럼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 예에서 보시면요. 사실 얼핏 보면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식을 예, 예. 걱정하는. 그런데 여기서 6시까지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는 정말 꼭 필요한 모임은 저녁을 먹게 되면
6시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건 일단 무리한 요구죠. 예.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이 무리한 요구를 안 들었을 때는 마치 내가 불효를 하는 우리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교묘하게 조작이 되는 거죠. 나쁜 아들로 만드는. 네. 죄책감 느끼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인 것 같지만 네. 이 대화에서 아들에 대한 생각과 아들의 마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거죠. 아들에 대한 존중은 없고 모조리 1부터 100까지 엄마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네가 와줘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이거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존중과 고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걱정하는 건 나밖에 없어. 그렇지. 어떻게 그 사람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보면은. 근데 너밖에 없어.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말하고 요구한다면 이거는 가스라이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들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지속되면은 가스라이팅에 그럼요. 속할 수 있다. 네. 사실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를 유능하게 만들려고 내가 그러는 예. 거야. 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영화 중에요. 위플래시인가? 아, 위플래시. 예, 예. 네, 거기서도 보면 그 교수가 온갖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네, 그 학생들에게 인종, 외모, 능력 이런 것들을 막 비하하고 뺨도 때리고 어떨 땐 물건도 던지고 그러면서 너를 유능한 아티스트로 만들기 위함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지적질하고. 아무나 이렇게 남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이게 학대이기 때문에 폭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폭력과는 달리 이게 애정을 딱 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들 해요. 자기애적 인격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자아, 외모, 능력, 자기 자신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당연히 할 수 있는 어떠한 반기를 든다든가 설명을 하는 것도 이 자기애적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그것을 돼요. 자기에 대한 손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까지도 잘못했다고 하는 와, 거죠. 맞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막 신문 지상을 오르내릴 때 흔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해? 맞아요. 아니 그 헤어지면 되지 이러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일단 굉장히 잘해주고 좋은 관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시작은.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의 아주 병적인 양상과 피해자가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한 부분이 딱 맞물려서 요철이 딱 되면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구나가 가능하다 이거. 그렇죠. 이게 좀 은근히 스며들기 때문에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어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불편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든가 내지는 그 사람을 만난 이후부터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든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에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좀 이상한가? 자책.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가 너무 별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면 혹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그걸 필요가 자각했을 있습니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요. 이게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근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가해자를 바꿔놓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어떻게든 바꿔봐야지 하는 희망을 버리고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을 때는 단절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요. 첫째는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너밖에 없어 뭐 이런 거. 너 위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되고요. 자기 확신감, 자기에 대한 믿음을 좀 단단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알겠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단호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